저는 65살 김미숙입니다.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딸 지연이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돈 모아야 돼. 지연이 시집 보내야지라고 했어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은행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7천만 원.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준혁이라는 33세 대기업 다니는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지연이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공손했는데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를 처음 보는 장모가 다 그렇겠지 하고요. 지연아, 결혼식은 언제 할 거니? 내년 봄에 하려고요, 엄마. 그래, 준비 많이 해야겠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웨딩홀 견적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봐. 이 웨딩홀 어때? 준혁 오빠도 마음에 들어해. 견적서를 보니 웨딩홀 대관료만 2천만 원이었어요. 식사비, 음료비, 패백 음식까지 합치면 2,500만 원. 한복 대여비 300만 원, 스튜디오 촬영비 500만 원, 예물 800만 원. 계산해 보니 총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조금 비싼 거 아니니? 엄마, 요즘 결혼식이 다 이래요. 이것도 싼 거예요. 친구들은 다 7천, 8천씩 들던데 제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7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을 쓰면 제게 남는 건 2천만 원. 제 노후 자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게 순간 무서웠어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다 될게. 진짜? 엄마, 고마워.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시집 보내는 게 내 인생 마지막 목표야.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날 밤 저는 은행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결혼식 비용 계좌로 보냈어요. 통장에 남은 2천만 원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조금씩 또 모으면 되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연이는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엄마, 청첩장은 어떤 걸로 할까? 엄마, 피로연 음식은 한식이 나을까? 양식이 나을까? 엄마, 하객이 몇 명쯤 올 것 같아?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습니다. 웨딩홀도 5군데를 직접 가서 발품 팔아 비교했고 한복도 3군데 한복집을 돌며 제일 예쁜 걸로 골랐어요. 사진 스튜디오도 인터넷에서 후기를 다 찾아보고 제일 잘 찍는다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와 준혁이가 함께 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결혼식 비용을 다 대주신다니. 준혁이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지연이 시집 보내는 건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혼집 전세금은 저희가 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처가에서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대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고 생각하셨대요라는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 그래. 뭐, 집도 중요하니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지연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예쁜 분홍색 청첩장이었어요. 저는 청첩장 한 장을 따로 보관하면서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평생 행복해라. 마이너스 엄마가 그 청첩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며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연이 화장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져. 미안. 그냥 너무 예쁘고 대견해서.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제 친구들, 친척들, 지연이 친구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불편했어요. 사돈 쪽 하객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거든요. 동정 섞인 시선이랄까요?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였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사돈 어른 고생하셨어요. 결혼식 비용 다 대시느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신혼집 전세금 3억을 냈으니까 서로 비슷하게 부담한 셈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5천만 원과 3억?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니까. 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봤어요. 남은 돈 2천만 원. 이제 이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괜찮아. 지연이가 행복하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 우리 집으로 올래? 준혁 오빠 부모님도 오시거든. 그래, 그럼 엄마가 음식 좀 만들어 갈게. 아니야, 엄마. 그냥 와. 우리가 다 준비할게. 명절 당일 저는 백화점에서 과일 세트와 한우 세트를 샀어요. 30만 원어치였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딸의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장모님 오셨어요? 준혁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반갑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이거 좀 샀는데. 아, 괜히 그러셨는데. 들어오세요. 제가 산 선물을 받으며 준혁이는 대충 구석에 놓았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사돈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사돈 어른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사돈 어른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명절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음식이 거의 다 배달 음식이라는 거였어요. 떡국도 배달, 전도 배달, 갈비찜도 배달. 아,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나 보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준혁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 소식 있다며? 잘 됐구나.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지연 씨도 남편 잘 만났네요. 사돈이 지연이를 보며 웃었어요. 지연이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게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준혁이가 거실에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래, 무슨 차? 수입차로요.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좋지.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해. 제 손이 멈췄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요? 제가 결혼식 비용으로 준 돈이 5천만 원인데 그 돈으로 차를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엄마, 괜찮아? 지연이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아, 응. 괜찮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준혁이가 말했어요. 장모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그런데 준혁이가 차 키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를 태워다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준혁아, 장모님 모셔다 드려. 지연이가 남편을 쳐다봤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나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장모님,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준혁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미안한 듯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미안해. 준혁 오빠가 오늘 친구 약속이 있어서. 괜찮아, 지연아.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래도 엄마, 안녕히 가. 딸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서운하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래? 그래, 좋아. 어디서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한정식집 어때? 그래, 좋아. 주말에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아. 그래, 지연아. 잘 지냈어? 응, 엄마도 건강하지?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이가 회사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는데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야, 엄마가 살게. 아니야, 엄마. 내가 낼게. 지연이가 계산대로 갔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와요. 잠깐만요. 지연이가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계산했습니다. 12만 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다음에 내가 갚을게. 괜찮아, 지연아.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준혁이가 대기업 다니는데 왜 카드 한도가 넘는 거지? 집에 가는 길에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 왜? 준혁이가 돈 잘 벌잖아. 그게 준혁 오빠가 차를 새로 샀거든. 할부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뭐? 그리고 오빠 부모님 용돈도 매달 100만 원씩 드려야 하고. 그럼 너희는 얼마나 남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연아, 그럼 너는 돈 못 모으겠네? 응. 그래서 엄마, 혹시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만?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제 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거기서 50만 원을 주면 제게 남는 건 2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지연아, 엄마도 돈이 많지 않아.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나는 2명이 사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 지연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봤어요. 남은 돈 2천만 원. 이제 여기서 매달 50만 원씩 나가면 3년 정도면 바닥나겠네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사하기로 했어. 이사? 왜? 더 좋은 집으로. 40평대 아파트로. 그럼 전세금이 더 드는 거 아니야? 준혁 오빠 부모님이 2억 더 보태주시기로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부탁 안 할게.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나한테는 돈 안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잘 됐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거라. 응, 엄마. 그런데 이사 가면 엄마 오기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왜? 좀 멀어서. 차로 1시간 정도? 아, 그래. 괜찮아. 엄마가 찾아갈게. 응,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이사 준비하느라 바빠서 당분간 연락 좀 뜸할 수도 있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허전했어요. 딸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 걸까? 그리고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화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지연이가 나를 피하는 걸까?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연이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가면 놀라겠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단지도 크고 깔끔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예전에 지연이가 알려준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직 비밀번호를 안 바꿨겠지?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아? 엄마야.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회사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깜짝 파티라도 해줄까? 집들이 선물도 준비해 왔는데. 저는 부엌에서 지연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도 제법 있더라고요. 국을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 오늘 회의 미쳤지? 남자 목소리였어요. 준혁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피곤해 죽겠어.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준혁이 친구인가 봐요. 야, 맥주나 마시자. 냉장고에 있을 거야. 두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장모님? 준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그래. 미역국 끓이고 있었어. 집들이 선물도 가져왔고. 아, 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비밀번호 알고 있어서. 지연이가 예전에 알려줬잖아. 아. 준혁이는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미안. 오늘 좀 바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갈게. 친구가 나가고 저와 준혁이만 남았어요.
장모님 앉으세요. 준혁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 지연이는 언제 와? 지연이는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기다릴게. 장모님, 사실은 준혁이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아, 미안해. 그런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편하다고? 알았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네. 그리고 비밀번호는 바꿀 거예요. 보안상? 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무단 침입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지연아. 응, 나 집에 있어. 장모님? 응, 여기 계셔. 준혁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알았어. 그럼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준혁이가 말했어요. 지연이가 곧 올 거래요. 회식 취소하고.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하지만 준혁이 표정은 전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30분 후 지연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지연이 얼굴에 미소는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미역국 끓였어. 집들이 선물도. 엄마, 왜 갑자기 와? 연락도 없이? 미안해. 깜짝 놀래켜 주려고. 엄마, 나 회식 취소하고 온 거야.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지연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엄마, 이제 우리도 부부잖아. 엄마가 맨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우리도 힘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비밀번호는 바꿀 거야. 엄마가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피곤해서. 지연이가 저를 현관까지 밀어냈어요.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 그래.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날 끓인 미역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국맛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너 요즘 지연이랑 잘 지내니? 응. 뭐 그럭저럭. 근데 말이야. 내가 오늘 백화점 갔다가 우연히 지연이를 봤거든. 그래. 지연이가 뭐 했는데? 명품 가방 사는 거 봤어. 한 300만 원짜리. 뭐? 응. 준혁이라는 사위랑 같이 있더라. 둘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는데 카드 긁는 게 장난 아니더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 근데 너 매달 생활비 보내준다며?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지 않았어? 미수가, 너 딸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그런데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 지연아, 너 오늘 백화점 갔었니?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봤대. 명품 가방 샀다며? 지연아,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그런데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 엄마, 그건
그건 오빠가 사준 거야. 내 돈 아니야. 그럼 준혁이는 돈이 있잖아. 왜 나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해? 엄마는 몰라.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 엄마,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면 내가 이용당한 걸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연이 집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한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창문 너머로 준혁이가 친구들과 있는 게 보였어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준혁이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야, 너희는 결혼식 비용 얼마 들었어? 나 한 3천 정도. 나는 처가에서 5천 다 냈어. 키읔키읔키읔 컬. 대박. 부럽다. 딸 키우는 집은 원래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딸 시집 보내는데 돈 안 되면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이 웃었어요. 근데 너 장모 좀 그렇지 않아? 맨날 집에 온다며? 아, 진짜 짜증나. 갑자기 와서 밥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별로야.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 시어머니도 아니고 장모가 왜 그래. 근데 뭐 어쩌겠어. 생활비도 보내주시는데. 월 50씩? 키읔키읔 컬. 진짜? 대박이네. 응. 근데 솔직히 그 돈 우리 쓰지도 않아. 지연이 명품 사는데 쓰고. 키읔키읔키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이,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이 딸의 명품 가방이 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혁이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딸의 명품이 되고 사위의 술값이 되고,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너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죽어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문 열어. 순자는 그렇게 강제로 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너 완전 초췌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50만 원, 준혁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까지. 이야기를 듣던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수가, 너 정말 바보야. 왜 그걸 참고 있어? 그래도 지연이가 내 딸인데. 딸이면 다야? 딸도 사람이야. 엄마를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미수가, 너 이러다가 노후 자금 다 없어져.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 순자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알아. 근데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해? 힘들긴 무슨. 명품 사고 술 마시면서 무슨 힘들다는 거야.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수가, 이제 그만해. 딸한테 말해. 더 이상 돈 못 준다고. 그럴 수 있을까? 해야지. 안 하면 너만 죽어. 순자는 그날 저와 함께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며칠 후 조카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민지야. 잘 지내니? 네, 이모. 근데 이모, 요즘 지연 언니랑 연락하세요? 응, 가끔. 이모, 사실은 제가 언니한테 들었는데요. 이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신다고요? 아, 응. 이모, 그러시면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왜? 저 어제 언니 만났거든요. 언니가 명품 가방 자랑하면서 우리 엄마가 매달 돈 보내주셔서 이런 거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언니가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모, 이모는 이모 인생을 사셔야 해요. 언니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스스로 살아야죠. 민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민지야, 고마워. 내 말이 맞아. 이모, 힘내세요. 제가 이모 편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야 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다음 날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야. 엄마, 왜요? 지연아, 우리 한번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만나서 하자. 엄마, 나 바쁜데요. 지연아,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자. 지연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았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요.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이가 왔어요. 손에는 지난번에 샀다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앉아. 지연이가 앉았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인데요? 저는 준비해온 통장 내역서를 꺼냈어요. 지연아,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엄마 통장 내역이야. 내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보내는 생활비 50만 원씩. 지금까지 총 5,800만 원을 내게 줬어. 지연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서요? 지연아, 엄마 통장에 남은 돈이 이제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엄마 연금이 70만 원인데 내게 50만 원 보내면 엄마는 20만 원으로 살아야 해.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늙어가고 있고 병원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해. 지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럼 이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연아, 내가 정말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너 명품 가방 샀잖아. 그게 300만 원짜리라며?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연아, 너는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어. 근데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 그건 오빠가 사준 거예요. 그럼 준혁이는 돈이 있잖아. 왜 엄마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해? 지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민지한테 들었어. 내가 민지한테 엄마가 매달 돈 보내줘서 명품 살 수 있다고 했다며? 지연아, 그게 사실이니? 지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지연아, 엄마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도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나는 엄마 딸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엄마는 내게 잘해주고 싶어. 근데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는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돈 주기 싫으시면 안 받으면 되죠. 지연이가 일어났어요. 지연아, 기다려. 엄마 이야기 끝까지 들어.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오빠 기다리거든요. 지연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어떻게 됐어요? 민지야. 지연이가 화내고 갔어.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모, 이모가 잘한 거예요. 이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민지야, 고마워. 이모, 제가 이모 편이에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순자도 있고 민지도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요. 실망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와 카페에서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연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당했어요. 지연아, 잘 지내니? 엄마 걱정돼서 그래. 읽음. 지연아, 전화 한번 할 수 있니? 읽음.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읽음. 제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딸이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아. 그래, 잘 지냈니? 엄마가 얼마나? 엄마, 나 임신했어. 뭐? 임신 8주야. 저는 순간 기뻤어요. 손주가 생긴다니. 지연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엄마, 근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병원비? 응.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랑 영양제 같은 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지연아, 엄마, 나 임신했잖아. 엄마가 손주 보고 싶지 않아?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아, 준혁이는 돈이 없니? 오빠는 오빠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하고 차 할부금도 있고 여유가 없어. 그럼 너는? 나는 육아휴직 들어갈 거라 월급 줄어들잖아.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손주 낳는데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통장에도 이제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 중에서 좀 쓰면 되잖아. 지연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는 손주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알았어. 엄마가 나 도와주기 싫으시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지연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손주가 생기는데 엄마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저는 지연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야. 엄마. 지연아, 병원비는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 고마워, 엄마. 지연이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근데 지연아, 이번만이야. 엄마도 정말 돈이 없어. 응, 알았어. 엄마, 사랑해. 그렇게 저는 또다시 매달 5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에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산후조리원? 거기 비싸지 않아? 2주에 800만 원이야. 800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응. 요즘 산후조리원이 다 이래. 친구들은 다 1000만 원 넘는데 가던데. 지연아, 800만 원은 너무 비싸다. 집에서 엄마가 돌봐줄게.
엄마, 요즘 누가 그래? 산후조리원 안 가면 산후조리 제대로 못해. 그래도 엄마는 내가 아프길 바라는 거야? 지연아,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임신부야.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아.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산후조리원비만 대주면 나 평생 엄마한테 빚진 것처럼 살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통장을 봤어요. 남은 돈 1천만 원. 여기서 8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그렇게 저는 800만 원을 지연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지연이가 출산을 했어요. 건강한 손주를 봤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손주를 안아봤어요. 너무 예뻤어요. 지연아, 고생했어. 엄마, 고마워. 지연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후 제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산후조리원인데 돈이 좀 더 필요해. 왜? 마사지나 이런 거 추가하려면 돈이 더 들어서. 한 200만 원만 더? 지연아, 엄마 통장에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엄마, 그럼 그거 다 보내줘. 나 진짜 필요해. 지연아, 그럼 엄마는?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나는 애 키워야 하는데. 엄마, 제발. 나 진짜 힘들어. 저는 결국 또 돈을 보냈어요. 제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지연이가 집으로 왔어요. 저는 손주를 보기 위해 딸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준혁이가 문을 열었어요. 장모님? 응, 지연이랑 손주 보려고 왔어. 아, 지금은 좀. 왜? 지연이가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잠깐만 볼게. 장모님,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불편해요.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이가 문을 닫았어요. 제 앞에서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볼 수도 없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봤어요. 잔액 0원. 저는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 그런데 나는 손주도 제대로 볼 수 없어. 다음 날 친구 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너 돈 다 줬다며? 응. 미쳤어? 너 이제 어떻게 살아? 나도 몰라. 미수가 이제 그만해. 딸한테 말해. 더 이상 못 준다고. 순자야, 난 이미 다 줬어. 이제 줄 돈도 없어. 순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미수가 딸한테 말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제는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 해야지. 안 하면 너만 죽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딸한테 말해야 해. 내 진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이 텅 빈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연금 70만 원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김치랑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알았어. 엄마, 그리고 명절 상 차릴 거니까 재료비 좀 보내줘.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지연아, 엄마 돈 없어. 엄마,
또 그래. 연금 나오잖아. 그 돈으로 엄마가 생활해야 해. 엄마, 명절인데. 상도 차려야 하고 손님도 오는데 50만 원도 못 보내줘? 지연아,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할 말 있어. 명절에 오지 마. 뭐? 엄마, 돈도 안 보내주면서 밥만 먹으러 올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그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 나한테 은혜 갚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엄마, 오늘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그냥 오지 마. 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다니. 명절 당일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며칠 후 조카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명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 이모, 지연 언니 집에 안 가셨어요? 응. 이모, 저 어제 언니네 집 갔었거든요. 명절 인사하러. 그래. 이모, 거기 엄청 호화롭게 차려놨더라고요. 한우도 있고 전도 엄청 많고 음식이 장난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 근데 제가 이모는 안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언니가 엄마는 바쁘셔서 못 오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모, 정말 바쁘셨어요? 아니야, 민지야. 지연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지야, 괜찮아. 이모, 이모는 언니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결혼식 비용, 생활비, 산후조리원비까지. 근데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다니. 이건 아니에요. 민지가 화를 냈지만 저는 딸을 변호했어요. 민지야, 지연이도 힘들었을 거야. 이모, 이모는 왜 그렇게 착해요? 언니가 이모를 이용한 거예요. 이모, 제가 언니한테 이야기할게요. 민지야, 하지 마. 엄마가 괜히 나쁜 사람 되잖아. 이모. 민지와 통화를 끝내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지 왜 엄마 편 들어서 나한테 화내? 엄마가 민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지가 알아서. 엄마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 지연아, 그게 아니라. 엄마,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마. 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 키우기 힘들어. 지연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딸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다니.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네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다 오는 자리였습니다. 조카 민지가 제게 연락했어요. 이모, 오늘 언니네 집에서 가족 모임 있대요. 이모도 오세요. 민지야, 나는 괜찮아. 이모, 이모도 가족이잖아요. 꼭 오세요. 민지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국 가기로 했어요. 지연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준혁이 부모님, 준혁이 형제들, 그리고 지연이. 모두가 저를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사돈 어머니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는데 모두 비싼 음식들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준혁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네, 아버지. 좋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지연 씨도 남편 잘 내조하고. 사돈이 웃으며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저야 당연히 해야죠.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준혁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나저나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 네, 어머님. 분유값, 기저귀값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혼집 전세금 3억 대줬으니까 너희는 생활비만 관리하면 되잖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5천만 원 결혼식 비용, 매달 50만 원 생활비, 800만 원 산후조리원비, 총 6천만 원 넘게 줬는데 아무도 제 이야기는 하지 않네. 그때 준혁이 형이 말했어요. 준혁아, 근데 장모님은 뭐 해주신 거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준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 그냥 좀. 아니, 궁금해서. 요즘 결혼하면 양가에서 다 도와주잖아. 장모님 쪽에서는 뭐 해주셨냐고.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전부 제가 댔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보냈고 산후조리원비 800만 원도 제가 냈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모님, 그때 사돈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그래요? 근데 5천만 원이면 저희가 낸 신혼집 전세금 3억에 비하면.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억과 5천만 원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형편껏 도와주는 거니까요. 형편껏이요?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다 줬는데요. 사돈 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때 준혁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장모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장모님, 저희 집안 분위기를 망치지 마세요. 내가 분위기를 망쳐? 장모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모님이 저희 집에 너무 자주 간섭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섭? 네.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오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알았어. 내가 간섭이었구나.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장모님, 이제 안 올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 저는 집을 나왔어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내 진심을. 내가 얼마나 아픈지. 가족 모임에서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친구 순자가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조카 민지도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딸을 위해 희생한 게 간섭인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아침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어지럽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혼자 사세요? 네.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셔서 좀 도움 받으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의사 선생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 내게 가족이 있기는 한 걸까? 병원에서 나와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약값이 5만 원. 제 통장에 남은 연금으로 간신히 계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먹고 누워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이모, 문 열어주세요. 민지 목소리였어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 왜 이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민지야. 괜찮긴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민지가 탁자 위에 있는 약봉지를 봤어요. 이모, 혈압약? 이모가 혈압이 왜 이렇게 높아요? 스트레스 좀 받았나 봐. 이모. 민지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이모, 울지 마세요. 이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지연이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모, 언니가 잘못한 거예요. 언니가 이모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민지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언니한테 제대로 말하세요. 이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다 말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 이모 해야 해요. 안 하면 이모만 계속 아파요. 민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해야겠지. 다음 날 저는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우리 만나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나 바쁜데.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알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엄마 집 앞 카페로 갈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전부 프린트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이체 내역. 매달 50만 원씩 16개월 800만 원 이체 내역. 산후조리원비 800만 원 이체 내역. 추가 비용 200만 원 이체 내역. 총 6,800만 원. 제 평생 저축이 거의 다 사라진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둔 메모들도 가져왔습니다. 지연이를 키우면서 적어둔 일기장들, 지연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30분 후 지연이가 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그래, 앉아. 지연이가 앉았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빨리 말해줘요. 나 오빠랑 약속 있어서. 지연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지연아,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엄마 통장 내역이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너한테 준 돈 내역이야. 지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생활비 매달 50만 원씩 16개월, 총 800만 원. 산후조리원비 800만 원. 기타 비용 200만 원. 총 6,800만 원. 지연아, 엄마 통장에 있던 돈이 7천만 원이었어. 지금은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지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래서요? 엄마가 준 거 이제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연아.
그럼요. 지연아, 엄마는 그저 내가 엄마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엄마 마음? 응.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살았는지.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엄마가 나한테 많이 해줬다는 거? 지연아,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많이 해준 거.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는 나한테 해준 걸 자꾸 내세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연아, 엄마가 해준 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내가 강요한 적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연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한 거야. 그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지연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는 너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어. 해외여행 한 번 안 갔어.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어.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모아야 해. 지연이 시집 보내야지 하면서 거절했어. 지연이가 눈을 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7천만 원이었어. 엄마 인생 전부였어. 근데 그 돈이 이제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엄마, 지연아, 엄마가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저 내가 엄마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그래. 엄마, 나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애 키우는 거, 오빠 뒷바라지 하는 거, 시댁 눈치 보는 거, 다 힘들어요. 지연아,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 엄마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거예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간섭? 네. 엄마는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엄마는 그저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엄마, 나 이제 어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그래, 너는 이제 어른이구나. 엄마는 필요 없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지연아. 맞아. 너는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 돈만 필요하지.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아, 엄마가 준혁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 들었어. 뭐라고요? 딸 키우는 집은 원래 결혼식 비용 다 내야 돼. 당연한 거지. 그러더라. 그리고 장모가 생활비 매달 50씩 보내주는데 그거 우리 쓰지도 않아. 지연이 명품 사는데 쓰지 키읔키읔키읔. 지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지연아, 그게 사실이니? 지연아, 대답해.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니?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그러래요. 엄마한테 돈 받아서 우리 생활비 보태자고. 준혁이가? 네. 오빠가 차도 사고 싶고 나도 명품 가방 갖고 싶고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연아, 너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했니? 엄마, 나도 알아요. 잘못된 거. 근데 뭐? 엄마, 나도 내 주변 친구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초라하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연아, 그게 엄마 돈을 거짓말로 받았을 이유가 되니? 엄마, 거짓말 아니에요. 생활비 진짜 빠듯했어요. 명품 사고 술 마시면서
무슨 생활비가 빠듯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연아, 이것 봐.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쓴 편지야. 낡은 편지지였어요. 지연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버이날에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저는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편지를 읽는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학원비 대주시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저한테 야식 해주시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연아, 그때 너는 진심이었니? 엄마, 진심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 내 마음은 뭐니? 엄마, 나도 몰라요. 나도 혼란스러워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지연아, 이것 봐. 이게 뭐예요? 손주 통장이야. 손주 통장? 응. 내가 아들 부부한테 생활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매달 40만 원씩 받았었잖아.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손주 통장에 다 넣어뒀어. 통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16개월 동안 800만 원이 모였어. 이건 손주가 크면 주려고 한 거야.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연아,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는 그저 내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해. 엄마,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 엄마도 늙어가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엄마가 지난주에 병원 갔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래. 근데 엄마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 딸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최악이에요. 지연아,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나 오빠한테 휘둘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딸이에요. 엄마한테 이럴 자격 없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너를 용서해. 너는 엄마 딸이니까. 엄마. 근데 지연아,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도 살아야 해. 너한테만 모든 걸 줄 수는 없어. 엄마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내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뭐예요, 엄마? 엄마를 사람으로 봐줘. 돈 주는 기계로 보지 말고. 그 말에 지연이가 와락 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준혁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어요. 준혁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연이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장모님 돈을 우리 생활비로 쓰자고 했습니다. 준혁 씨,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모님께 받은 돈 다 갚겠습니다. 아니야, 준혁 씨. 돈은 됐어. 장모님, 그냥 앞으로 지연이 잘 돌봐줘. 그리고 지연이한테 잘해줘. 그것만 해줘.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한테 더 이상 돈 받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자고. 그래, 지연아. 엄마, 그리고 명절에 꼭 우리 집에 오세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고마워, 지연아.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 그날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약속대로 더 이상 제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많지는 않지만 받아줘요. 엄마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간곡히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받아줘요. 이거라도 못 보내면 나 너무 괴로워요. 그 돈으로 저는 병원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밥도 먹었어요. 준혁이도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 이번 명절에 꼭 오세요. 제가 장모님 모시러 갈게요. 괜찮아, 준혁 씨. 내가 알아서 갈게.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명절 당일 준혁이가 정말로 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저를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장모님, 조심히 타세요. 지연이네 집에 도착하니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사돈 부부도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맞았어요. 사돈 어른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식사 중에 사돈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돈 어른, 지난번에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사돈 어른께서 지연이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저희는 집만 봐줬지 실제로 지연이네가 살아가는 데는 사돈 어른께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병원도 잘 다니고 있고. 엄마,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그래, 알아. 엄마, 그리고 엄마 생신 때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엄마가 평생 못 가본 해외여행. 우리 같이 가요. 비용은 우리가 낼게요. 지연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 해요. 이제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지연아. 엄마, 제가 고마운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날 저는 지연이네 집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관계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석 달 전보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다음 날 친구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나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응, 왜? 여행 가자. 우리 둘이서. 진짜? 어디로? 제주도. 평생 못 가봤잖아. 미쳤어? 갑자기? 응, 가자. 인생 한 번인데. 순자가 웃었어요. 좋아, 가자. 그렇게 저는 순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조카 민지가 찾아왔어요. 이모, 여행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민지야. 이모,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이모, 이제 이모도 이모 인생 사세요. 그럴게, 민지야. 그리고 고마워. 내가 그때 나한테 용기를 줘서
내가 지연이한테 말할 수 있었어. 이모,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모가 제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녁에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엄마 모시고 쇼핑 가고 싶어서. 엄마 옷 사드리고 싶어? 지연아, 괜찮아. 엄마 옷 많아. 엄마는 평생 나한테만 사주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받을 차례예요. 엄마, 내일 2시에 백화점 앞에서 만나요. 꼭 나와요. 지연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백화점에 갔어요. 지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연아,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옷 사드릴 거예요. 엄마 좋아하는 거로 골라요. 지연아, 괜찮아. 비싸잖아. 엄마는 평생 저한테 비싼 거 사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렇게 저는 지연이와 쇼핑을 했어요. 예쁜 옷도 사고 신발도 샀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네, 한번 입어봐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가 정말 달라 보였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그래? 네. 엄마 원래 미인이셨잖아요. 이제 좀 꾸미셔야 해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는 지연이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산 옷을 옷장에 걸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딸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도 딸을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날 밤 제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딸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딸을 핑계로 나를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딸은 딸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3개월 후 지연이가 제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연이, 준혁이, 손주, 사돈 부부, 조카 민지, 친구 순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고마워, 다들. 케이크에 초를 켜고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초를 불고 박수를 쳤어요. 그때 지연이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비행기 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다음 달에 우리 같이 유럽 여행 가요. 2주 동안. 유럽? 네. 엄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프랑스, 이탈리아. 다 가요. 지연아,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제 앞가림은 제가 할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가끔 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사돈 부부와의 관계도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딸을 사랑하지만 저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딸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후기. 저는 65살 김미숙입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찾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삶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가족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